일단 공고음원은 이번 하반기 기준에서의 4분기 기준에서의 상한가 종목에 포함되어 있어요. 12월 7일 날 상한가를 갖고 그때 이제 9시 11분에 4%일 때 일단 올려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서 올라온 게 문제가 아니고, 보시면은 저점 대비 23.56% 오르고 상한가인데, 거래량이 터졌어요.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불기둥 마스터님도 같이 올려주시고, 또 9시 37분에는 공고음원 VI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VI가 3시니까 그 사이에 10% 등락 범위를 가져갈 수 있었던 범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감에 이제 상한가 딱 찍고 마감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약보합 출발이 됐었는데 거래를 터트리면서 흐름이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보다는 이제 그 거래 변동성 매매 거래를 조금 더 거래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종목.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펀드멘탈적인 부분은 검증이 전혀 안 돼요. PBR이 6배. 그럼 주가가 지금 저점에서부터 해서 5배 올라와 있어요. 연간 단위로. 그리고 이제 최근 20거래일 기준에서도 더블입니다. 결론은 이제 내재 가치를 보는 게 아니고 수급과 심리를 봅니다. 근데 이제 수급 부분이 지금 거래대금 1위에요.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많아요. 장 마감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1위로 올라올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기준에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 많다. 굉장히 크다. 거래대금 한번 볼까요? 거래대금. 지금 거래대금이 보는 이유가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도 그래요. LG에너지솔루션의 지금 조정폭의 기준이 공매도 성향의 기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오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이 지금 4% 밀리고 있는데 11월 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액티브 쪽의 물량, 편입했던 물량이 빠져나간 부분이 있죠. 그거는 MSCI 지수의 편입 비중이 확대가 되면서의 예정된 수준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2차 전지 전체적인 또 침울함, 조정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긴 합니다만 별개 문제죠.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여간에 뭐 저도 주의를 좀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은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급이 이제는 좀 꼬여져 있구나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거래대금 1위가 말도 안 되게 시가총액이 3,673억짜리가 거래대금 1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시가총액 순위에 보이지도 않는 종목인데 참 답답한 거죠, 사실은. 13시 30분 기준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그 내용에서의 기준처럼 다시 PPT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구 음원의 기준에서 잠시만요. 이렇게 페이 쪽의 기준인 거고, 공구 음원의 기준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죠. 일단 어찌됐든 수급과 심리에 대한 부분으로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하겠다. 그런 기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공고문은 의류, 자파 이런 쪽의 판매 호조로 인해서 움직였다 뭐 이런 보도 자료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그 이다운 연구원님이 또 올려주셨어요. 교육도 중간에 해드리고 전일 상한가 이후의 흐름에서 저점 대비 또 들어 올려지면은 편입 설정 범위가 가능합니다. 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올려드렸는데, 중국 기업주 컬러리 빅사이즈 여성 의류 뭐 공급원 상한가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렇게 해서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이제 보도자료 내용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보도자료 부분들 한 번 더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는 심리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그 보도자료 내용 부분을 우리는 심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단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있어야만 기준을 잡는다라고 설정을 해드렸고, 전일 기준에 이렇게 9시 11분에 4%, 그리고 예쁜국리님 9시 37분에
VI. 그럼 VI가 들어갈 정도면 거래대금은 이미 터져 있다는 거고 12시 즈음에 거래대금이 4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4위. 말도 안 되는 거죠. 시가총액이 3천억 수준의 종목이 4위에 놓여져 있다. 결론적으로 이제 5분봉 놓고 보시면은 이 줄을 두 개를 거드렸는데 요 자락의 기준이 5분봉 기준에서의 편입의 설정 범위입니다. 처음 종목 검색기에서 공구먼입니다라고 이제 표시된 부분.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는 박스를 그어드린 박스를 만들어드린 빨간색 박스 이 안에 들어왔을 때가 편입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점 대비해서 미끄러질 때 파란색 13% 오른 거예요. 3% 갭상승에 13%까지 올라왔다가 조정폭이 좀 깊었어요. 차익 실현 5%대인가 해간에 쭉 밀려 내려온 이후에 재편입의 기준 그리고 이제 두 번 이때 기준에서 이제 또 줄을 거나 드렸는데 요 지점에서부터 편입 그리고 요 박스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에서의 기준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흐름들로 이제 매수 매도의 기준이 잡혀 있었다. 그냥 뭐 매수 매도 기준 정도가 아니고 거래 대금이 최상위 4위에 놓여져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2시 46분에 18.98%까지 움직임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1조 이하짜리 종목은 최대 20%까지 따라붙을 수 있어요라고 볼기둥 마스터님이 한 번 더 설정을 잡아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뻗어 올라가죠. 쭉 뻗어 올라가서 이제 계속 고점을 넘기는 흐름이 나옵니다. 상한가는 14,000원이고 최고가가 13,900원까지 쭉쭉쭉. 결론적으로 이제 뭐 VI 발동되고 요게 VI 발동된 이후에 차트인 것 같아요. 순서를 제가 다시 맞춰 놓을게요. 어차피 그 PDF 파일 여러분들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1조 이하짜리 종목 그래서 VI가 또 한번 들어가고 그리고 26% 이 기준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제 상한가까지 진입이 돼서 마감이 된 거예요. 상한가까지 진입이 돼서 근데 안착이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에서 조금 늘렸고 오늘 거래에서 이제 약법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공구먼의 상한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래 대금이 4위다. 4위의 기준인데 그게 2,600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주 곱하기 80% 해주면 1,600만 주인데 12월 8일 날 대략 1,500만 주만 터져도 그리고 양봉이면 시초가 대비해서 10% 등락이 나올 수 있다. 교육을 해드렸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1,500만 주에 10%, 150만 주, 300만 주, 450만 주, 9시 10분, 30분, 10시에 150, 300, 45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된다라고 했는데 9시 10분에 150만 주잖아요. 10%. 근데 벌써 이미 250만 주가 터졌어요. 그럼 14,450원 3% 시초가하고 저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서 2, 3% 들어올리면 따라붙고 손절은 요자락으로 잡는다. 전일 상한가인데요. 그런 거 우린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기술적인 기준으로 설정을 하니까. 결론은 차익 실현의 범위도 설정을 안 합니다.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을 했어요. 3%에. 그렇게 해서 8일날 9시 10분 또 8일날 9시 14분에 누가? 조용호 대표님이 공구먼입니다. 6.43% 거래량 400만 주 수준. 얼마예요? 9시 14분에 벌써 이미 거래대금이 600억 수준. 응? 600억 수준. 그랬더니 9시 18분에 이 종목 내가 어제 교육해드렸죠. 내 종목이야. 개장 초부터 강한 탄력이 나오죠. VI 발동됐어요. 라고 이다운 연구원님이 전일에 이어서 또다시 교육. 그죠? 그리고 또 조용호 대표님이 9시 23분에 자 6.79%입니다. 6.79%에 눌려졌어요. 살짝. 예. 그래서 케빈 선생님께서 고점에서 밀려서 일단 차익 실현하고 재매수합니다. 차익 실현 끝이 아니라 재매수합니다. 그럼 고점에서 아주 짧게 끊어내셨겠죠? 그러면 이제 장중의 편입 기준에 시초가 돌파, 장중 고점, 장중 저점 형성 시에 뭐 2% 반등 쭉 돼 있잖아요. 이게 9시 26분 기준인데 그러면 1분 봉으로 한번 그 당시 기준을 한번 보시죠. 9시 26분.
자, 보시면은 오늘의 기준에서만 좀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오늘의 기준에 이제 9시 26분이면은 차익 실현 후에 재편입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차익 실현 후에 재편입 9시 26분 여기입니다.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추가적으로 앞전 고점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앞전 고점까지를 넘긴 여기까지의 흐름을 이렇게 당겨서 놓고 보시면 일단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게 뭔데요? 요 고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기준에서의 흐름을 만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 보면은 시초가에서 약보합에서 출발해서 순간적으로 땅 치고 들어 올려요. 요 고점을 형성을 합니다. 시초가에서 그럼 요 고점을 넘길 때 기준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죠. 요 고점을 넘길 때 그러니까 9시 10분경의 기준이고 그게 한 3%. 그러니까 9시 10분에 이미 매직 계산기 올랐단 말이에요. 9시 10분에. 응? 9시 10분에. 여기서. 그러면 이미 저자락에서의 편입 설정 범위가 편안하게 형성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요 자락도 뭐 의미가 없죠. 요 위치. 그 다음 고점 형성된 부분이 요 위치인데 뭐 15,250원이라든가 요 위치인데 그 부분을 또 여기서 뛰어넘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9시 10분에 매직 계산기 올라가고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9시 11분이네요. 이건 7일 날이고 8일 날의 기준 오늘의 기준에서 9시 10분에 매직 계산기 14,450원에 그리고 계속 올라갔죠. 14분, 18분, 23분 근데 여기 26분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린 거예요. 재편입의 근간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9시 이제 뭐 11분이라고 했을 때 매직 계산기는 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편입 기준 설정이 잡힌 거고 그리고 이렇게 자, 요 기준에서 이제 그 앞전 고점 넘기는 요 흐름까지로 그리고 요 기준도 요 고점을 넘기는 위치에서의 흐름으로 하여간에 모든 거를 이렇게 설정을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따져 보시면 개장 초에 분명하게 요자락의 편입의 기준을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리면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왜? 거래가 수반되면서의 흐름인데 이 거래가 상당히 의미가 큰 거래량이란 말이에요. 이 거래가. 그잖아요. 적지 않은 거래량입니다. 지금 아까 9시 10분에 올려드렸을 때 이미 기준 거래량을 다 뛰어넘는 거래량이었어요. 동시효과의 거래량이 수반되고 살짝 거래 주춤하는 것 같더니 재차 거래를 수반하고 이렇게까지 크게 들어 올려놓은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거래가 수반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편입의 기준. 매직 시그널도 뭐 굉장히 좋은 위치. 그렇게 돼 있고 VI 발동된 이후에 기계적으로 차익 실현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고점 대비 밀려서. 그럼 우린 고점 대비 미끄러져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하네요. 합니다. 얼마? 고점 대비해서 1%뭐 1.5%뭐 이런 식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면은 이런 식의 차익 실현 범위를 가져가요. 다만 이제 저 시간은 개장 초의 상황이니까 조금은 여유를 좀 가지고 갈 수는 있겠죠. 새로 편입하신 분들이나 뭐 이런 경우에. 그냥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등락률 범위에서 차익 실현 범위 감안해서 기준을 잡아주는데 박스를 쳐드렸기 때문에 굳이 뭐 동그라미까지 쳐드릴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저점이 인식되고 그 저점이 인식되는 기준 그러니까 14,800원 900원 대비 2% 그럼 대략 5% 잡으면 15,300원 15,400원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15,300원 400원의 이 위치가 요 정도의 위치가
정확히 또 거래가 터지면서의 매수관으로 설정이 됩니다. 이미 이 케빈 선생님께서는 9시 26분 이때 올려주셨을 때 이미 차익 실현했어요. 재편입했어요. 배우신 그대로의 기계적인. 근데 여기서 이제 손절 범위는 요 라인에서 재편을 했었다면 여기 바로 이탈되자마자 손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가 꼬리가 달리더라도 뭐 꼬리 달렸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꼬리가 달렸더라도 거래를 터트리고 양봉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편입. 그리고 요 자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점 인식이 어찌됐건 여기서 이렇게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한 2% 그럼 15,500원이라고 잡고 15,800원 이 정도면은 편입의 설정 범위가 된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거래가 빵 터지면서 들어 올려준 흐름의 기준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등락률이 그렇게 버거운 수준까지는 아니에요. 1.5 그 VI가 발동됐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게 1분 봉의 기준에 9시 26분까지 해서 재편입했어요. 라고 설정해 주신 그 기준 위치가 됩니다. 그리고 촘촘하게 더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편입 기준이 뭐 이렇게 좀 잘라드렸지만은 우리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은 저 차트 부분을 9시 26분 이후에 바로 9시 26분까지 나오는 그 위치에서 좀 잘라주시면 좋겠어요. 응? 하나 잘라주시고 두 토막 내주시는 거예요. 매번 대답만 하지 말고 모르겠으면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범위 이제 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구먼 이렇게 그리고 하나가 공구먼 제가 표시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어느 거죠? 잠시만요. 이쪽에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는 7일 낼 거니까 빼고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의 설정 범위까지도 다 여러분들이 이제 들여다보실 수 있는 기준 그렇게 되어 있으신 거고 일단은 26분 이후에 또 흐름을 쭉 보시죠. 9시 26분 그렇게 해서 재편입했습니다. 예, 시초가에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9시 29분 9시 30분 9시 29분에도 이제 올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8.21% 9.60 9시 반에 그리고 나서 9시 47분 32분 계속 이렇게 이제 매수 사인이 잡히는 거고 그리고 33분 또 44분 그리고 56분 이렇게 됐습니다. 이 44분에서 이제 56분 그 사이에 주가가 한 템포 더 올라오는 거고요. 10시 기준에 이제 17.50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요 자락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너무 멀어지면 이제 분봉으로 5분봉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10시 그러니까 9시 58분 9시 58분 그리고 10시 그리고 고점을 찍은 게 몇 시죠? 10시 6분입니다. 10시 그다음에 20%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23% 이럴 때 10시 7분에 차익 실현을 설정을 해드려요. 10시 7분에 왜? 20% 이상은 우리는 이제 오버슈팅으로 놓고 본다. 정확히 10시 6분 찍고 나서 10시 7분 최고점에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10시 7분에서. 그럼 결론은 10시 7분에서부터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폭이 여기까지 내려온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요 흐름들을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여기도 똑같아요. 9시 29분부터 이제 31분, 3분까지 이렇게 계속 그 매수 사인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죠? 34분, 뭐 26분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준이 되는 건데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돼 있고 15,250원에 이제 고점 15,500원 15,500원 정도요. 그리고
요절하게 이제 시초가 개정 초고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요 기준이 16,000 앞에 고점. 그 다음에 2차 VI가 저기 설정돼 있고요. 2차 VI 그리고 20% 수준이 몇 퍼센트일까요? 20% 수준이 대략적으로 20%가 14,000원 곱하기 14,000원 곱하기 121을 해주면은 16,900원 정도 되겠네요. 16,900원이 이제 마지노선의 기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최대한 따라붙을 수 있는 20%대가 16,900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요거를 차트를 다시 한번 또 기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들여다보셨고 똑같아요. 개장초 기준에서 편입 설정 범위의 무게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잡혀 있다. 이거는 뭐 앞전 고점 넘기고 거래를 추가적으로 수반시켰기 때문에 누구도 반론을 필 수 없는 완벽한 매수 기준. 특히 이제 어제 상한가였기 때문에 들여다보고 있었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죠? 이 앞전 고점을 또 넘겼다는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두 번째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가 명확했다. 고점 찍고 나서 여기서부터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명확히 음봉 떨어진 요 위치, 그리고 바닥 인식이 잡히는 구간에서부터는 편입 설정 범위가 잡히죠. 그래서 9시 11분 이후부터 이제 명확하게 매수 기준점 설정 범위가 잡히는 거고, 여기도 이제 지지라인 형성 범위, 그렇게 돼서 이제 움직임, 앞에 고점 넘기면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매수의 기준은 이렇게 9시 11분에 올려주셨을 때,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됐고, 그 다음에 재편입하고 있어요, 꺾여서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고 있어요 라고 할 때가 이제 사실상은 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가격 반발력의 기준에 요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요 기준일 때가 딱 또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 돼요. 거래가 터지면서, 그래서 당연한 매수의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범위가 됩니다. 당연한 매수의 기준.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다시 중립 관점에서 이럴 때 실패가 되더라도 꼬리가 달렸지만은 거래가 터지고 고점을 넘길 때, 그죠? 그리고 저고점을 넘기는 기준에서 역시 같이 부딪힙니다. 뭐가요? 저점 대비해서 이제 2% 돌릴 때 편입의 기준. 아직도 시간이 10시, 아직도 1분 봉입니다. 이게 요자락의 기준이 편입 설정 범위로. 다 지나고 나서의 흐름이 아니라 매번 이제 이 기준들을 우리는 들여다봤었고, 2차 VI죠 이게. 1차 VI는 여기 검은 색깔로 할까요? SAMG 같은 경우도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날 추가 폭등 23%, 얘도 이제 23%까지 추가 폭등. 그 이후에 이제 지금 11%까지 쭉 밀리고 있어요, 현재 기준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도 기계적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게 1분 봉에서 그렇지, 어차피 마지막 빨간 봉은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20%를 넘기고 있어서. 무너져 내릴 때 오히려 차익 실현 범위가 되는 거고, 전일 상한가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걸 못 보고 있었다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첫 번째 또 바닥 찍을 때까지. 결론적으로 추세적인 범위의 기준에 마지막 자락까지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을 수 있는 거는 요 자락까지가 편입의 기준이 되죠. 5MA, 20MA 터트리고 추세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때. 그래서 일단은 2차 고점이 찍히고 2차 차익 실현 범위가 설정이 된 거예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안 계시나요? 아, 내가 저 차트를 안 줬구나. 줄 테니까 그걸 좀 잘라주세요. 26분까지를.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봉부터는 5분봉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5분봉으로 보고 나머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링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식사를 두 분 다 한꺼번에 하셨나? 그러진 않았을 텐데. 아무도 안 계세요? 모니터링 하시는 분? 대답을 왜 그렇게 못해? 잤어 또? 졸지 좀 마. 응? 졸지 말라고 좀. 근무할 때는. PD님 오지 설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10시 7분까지 23%까지 올라갔을 때 기준의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잡아드린 거예요. 그죠? 그렇게 잡아드렸고, 그러고 나서 10시 48분에 또 미끄러져 내려와요. 또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미끄러져 내려올 때 기준에 17%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15% 그죠? 공구문 여기 보시면은 15% 그리고 네 번째 칸에 있습니다. 이 박스를 그려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그려놓을게요. 그리고 여기서도 15% 그죠? 그렇게 해서 3분의 1 지점 돌리면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렇게 나서 이제 조금씩 움직임이 나왔는데 결국은 지금은 다시금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쪽의 기준을 저희가 이제 위태위태하다 그랬잖아요. 왜냐면은 무너져서의 결과물이 아니고 그거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연 이틀 상한가를 잡아내는 케이스는 대놓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좀 버거울 수밖에 없죠. 이틀 연속 들어올린다는 자체가 9시 11분 10분에서 11분이니까 여기다 볼게요. 그 다음에 9시 26분 25분 이렇게 너무 촘촘한가요? 그럼 뭐 10분 기준 잡아놓고 그리고 10시 7분이었죠? 10시 7분 기준 잡아놓고 이 옆으로 잡을게요. 꼬리 때문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나서 요자락 기준에서 이제 16,000원 수준이 15% 수준이었죠. 14, 15. 그래서 16,000원 수준에서 뭐 지지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뭐 이런 내용이 일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고점 찍고 나서의 또 차익 실현. 왜냐하면 고점을 들어 올리는데 5MA, 20MA 거래량을 넘기고 한번 반짝하는데 앞에 고점들의 거래량에 전혀 미치지를 못하고 그러면서 고점을 못 뚫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흐름에서 놓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뭐 재차 따라붙어서 편입 설정 범위를 논하기보다는 차익 실현에 대한 그 부분들의 해석을 가져가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일단 16,000원 지지가 보이네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던 범위가 11시 반 뭐 이렇게 기준이에요. 11시 반, 25분, 30분.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또 빠르게 차익 실현을 잡아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요 자락에서 12시 5분 뭐 이럴 때. 그래서 11시 30분 기준, 11시 5분 기준의 차 차익 실현의 범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바닥 찍는다 해도 지금 2시예요. 2시 마감이 다가오고 있는 이제 2시입니다. 2시에는 이제 정리의 기준을 잡아야죠. 그래서 자 이렇게 설정을 띠용하고 잡습니다. 자칫 잘못 들어가면 엄청난 낭패를 볼 수 있는 기준의 흐름이 되고 요거 이제 아까 얼마였죠? 16,000 20%가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16,900원이 20%의 범위 16,900원 여기까지가 딱 이제 편입의 위치.
자, 그러면 이제 잘라주면 되죠. 매직 어, 계산기에서 매수 사인을 드린 그 이후부터 해서 9시 10분부터 해서, 근데 뭐 동시효과에서부터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매수관이었다. 그리고 이제 차익 실현 범위는 고점을 찍고 나서 20% 이상 오버슈팅으로 우리는 설정을 하는데, 오버슈팅 나오고 양봉으로 계속 상한가로 간다면 그건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꼬리가 저렇게 달리기 시작하는 구간에서의 차익 실현 범위는 여기까지죠. 나머지는 중립이죠. 바닥을 이제 여기서 찍은 거고, 그러고 나서 짧게 끊어서 이제 뭐 매매 기준을 설정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기가 지지가 된다라고 해서 이제 편입 설정 범위를 잡는다면은 16,300원, 400원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요 정도. 요 정도까지가 아마 편입 설정 범위가 될 겁니다. 그러면 손절을 만약에 여기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도 여기서 들어갔다면 여기가 무조건적인 손절인 거예요. 무조건적인 손절. 그죠? 무조건적인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여기서도 차익 실현의 범위가 설정됩니다. 거래가 없이 고점 수준으로 왔다가 대밀릴 때 기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리의 기준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맴돌 때는 여기서는 없었잖아요. 위로 뭐 2% 이상 올라간 게 이때 반짝반짝. 그거는 뭐 시간이 너무 늦어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요 자락에서 좀 실파가 되더라도 따라붙었다라고 했을 때는 손절 범위까지만 명확하게 지켜줬으면 되는 거예요. 요 기준에서 마지막 붙으셨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5분봉으로 이제 놓고 보셔도 마무리가 되는, 짧고 굵게 빠바박 치고 들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어떤 이제 뭐 상한가 종목이든 상한가에 육박하는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군들도 내일 똑같은 흐름이에요. 뭐 거래를 수반하고 양봉으로 나오면 당연히 따라붙고, 밀리면 안 사고. 그게 무슨 전략이냐.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어서 맨날 흔들리신 건데, 그 기준을 지금처럼 명확히 그냥 세워서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차익 실현할 때 차익 실현하고, 그걸 잘 모르겠다 외부에 있어서, 그럼 매매 사인 만약에 나간다면 그 매매 사인의 기준에 맞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전체적인 기준점만 제대로 잘 잡아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일주 월봉으로 통으로 보시면은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일주 월봉에서 주봉의 기준에 여기서부터 이제 땡겨서 이렇게 설정을 잡아드렸던 거고, 그리고 일봉의 기준에서는 가장 최근 기준에서 11월 달 기준에서 전일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린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박스를 쳐드린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상승 장악 확인형 거래 써져 있어요. 근데 꼬리가 달려 있으니까 꼬리 달리는 부분에 차익 실현인 거예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해석을 해드릴 거고요. 그럼 여기는 차익 실현이 아니었고 가져가는 그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음봉 떨어질 때가 거기가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 이렇게.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패턴의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차익 실현의 범위는 요 자락이 되겠죠. 훼손되는 구간. 몸통의 그 양봉으로 쭉 올라오다가 절반이 훼손되는 그런 기준, 패턴의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요 몸통의 절반이 이제 훼손되는 요 위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잉태 확인형으로 해석을 한다. 그럼 여기서도 사실적인 부분은 요 정도의 부분을 패턴상의 차익 실현 범위로 잡는데, 우리는 이제 꼬리에 대한 해석을 잘하고 있고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한 대처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기서 잘려 있어야 돼요. 차익 실현 범위가. 자, 다시 마무리 해드립니다. 일단은 첫날 상한가를 갖고, 그리고 이제 개장초에 약보합해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게, 이런 종목에 아무리 자신감이 있다 할지라도 자칫 잘못 들어가면은 이런 낭패를 볼 수 있죠.
하고 화장실 잠깐 갔다 왔더니 지켜지는 줄 알았는데 훅 밀려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일봉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은 어? 자 이렇게 보시면 꼬리 달고 내려오고 그 다음날 뭐 한 번 더 밀어 올리긴 했지만 지속성을 갖고 가기에는 좀 버겁다는 거죠. 어, 매집의 기준으로 대처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이 뭐 굉장히 길어졌는데 지금의 이 내용들이 전부 이 라이브 방이든 일반 방이든 다 들어가 있어요. 노토스까지도 또 차익 실현 또 하셨네. 몇 차례입니까, 케빈 선생님? 그렇게 해서 오늘 뭐 아침 9시부터 뭐 무지하게 올라왔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 종목이 공고문으로 오늘 오픈이 됐다. 여기서부터 23%의 고점까지 형성이 됐고 그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에서 차익 실현의 범위 23% 10시 7분이죠. 10시 7분에 명확하게 차익 실현 오버슈팅이니까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까지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올려드리고 이렇게 차익 실현 범위의 기준까지 싹 잡아드렸죠. 이 결론은 17,000원 17,300원 고점 찍고 17,100원, 17,000원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15,300원. 차익 실현하고도 10%가 더 밀려있는. 그래서 혼자 하시기 벅차신 분들의 경우는 언제든지 네이버에서 윤정도를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시고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이제 디자인 하시는 분 새로 오셨으니까 그 안에 내용들 싹 다 말씀을 하셔야 돼요. 응? 하반기 포트폴리오 누적 수익이 얼마까지 올랐어요? 50% 이상까지 올랐었죠. 뭐 그런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여기서도 종목 이제 바꿔야 되죠. 바꿀 때 매번 의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보시면 이제 종목 그 수익률이 업데이트 됩니다. 말씀드려야 되고 또 다른 전문가분들 상품도 그리고 요거 오늘 고친다 그랬어요. 선착순 이제 두 분 남은 부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143만 원으로 그렇게 해서 올리는 걸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도 지금 공고문 같은 종목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이런 종목 기준에서 수익 범위를 설정하시고 공고문이 됐든 SAMG가 됐든 변동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주력주에서 먼저 채워놓으시고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요 고객센터 밑에 있죠. 1위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